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의 여정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매일같이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 우리는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실시간으로 접하죠. 그런데 최근 한 유명 인플루언서인 클레어 다오의 이별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별을 고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과연 이것은 그녀의 진솔한 아픔일까요? 아니면 대중의 감성을 자극해 공감과 관심을 얻으려는 또 다른 연출일까요? 그녀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정말 배우고 진정한 치유의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솔직히 말해 클레어 다오를 둘러싼 논란과 그녀를 향한 대중의 반응을 보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녀의 모든 영상 댓글창은 거의 증오에 가까운 비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반응이 나온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개인에게 쏟아지는 그 끝없는 비난의 무게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아직 내면의 상처가 깊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녀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그 선택이 옳든 그르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또한 자신의 몫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가치관이나 신념 체계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녀가 젊은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이별 영상은 상황은 변할 수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힘들지만 괜찮아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달랐을 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각자의 다음 장에서 서로가 최고가 되길 바라요 라는 설명과 함께 말이죠. 영상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관계는 모든 면에서 완벽했고 저는 정말 사랑받고 이해받고 존중받는다고 느꼈어요. 미래에 대해 원하는 것, 가치관, 모든 것이 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나 봐요. 우리는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이 순간 깨달았어요. 서로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가 계속 함께한다면 서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경험하는 데 방해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모든 것이 완벽했고 조건 없는 사랑이었지만 서로의 발목을 잡을까 봐 헤어진다. 저는 이 논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완벽한 사랑이 어떻게 서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진정으로 서로의 미래가 달랐다면 애초에 그 관계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말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에게 항상 감사할 거예요. 그는 저에게 가장 조건 없는 사랑을 주었어요.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그렇게 완벽한 사랑을 주고받았다면 왜 헤어져야만 했을까요? 영상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 감성적인 언어와 모호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그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저는 제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치유하고 제 최고의 삶을 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 자신을 선택할 거예요. 나 자신을 선택한다. 이 말은 최근 몇 년간 자기계발 담론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구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어딘가 공허하게 들립니다. 완벽한 사랑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선택하겠다는 선언은 그 관계가 결국 자기애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고백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진정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그녀의 화려한 마케팅과 연기에 속아 오랫동안 그녀를 지지해온 순수한 팬들이 아닐까요? 그녀의 말과 행동은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의 전형적인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진정한 피해자는 자신의 브랜드를 하루아침에 바꾸고 그 이유를 그냥 재미로 그랬어요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피해자는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 대우를 받았고 상대방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야기한 직후에 이제부터 나 자신을 계속해서 선택할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오직 자기중심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의 본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녀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녀와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처음 대중 앞에 나타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바디 포지티브, 즉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그녀를 보며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사회가 강요하는 미의 기준에서 벗어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희망이자 롤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차례의 성형수술로 얼굴과 몸을 바꾸고 과거 자신이 외쳤던 모든 가치를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팬들이 느낀 배신감과 혼란에 대해 그녀는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외모 지상주의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바디 포지티브 운동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그녀의 행보는 더욱 큰 배신감으로 다가옵니다. 인플루언서에게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따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녀가 자신의 몸과 얼굴을 어떻게 바꿀지는 전적으로 그녀의 자유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비난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들에게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며 브랜드를 쌓아 올렸다면,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배신하는 행동을 했다면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지켜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공허함은 너무나도 커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 보입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아파트, 새로 얻은 얼굴과 몸, 팬들을 속여서 번 막대한 돈.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내면을 채워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오랜 시간 거짓말을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 거짓말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언젠가 연출된 눈물이 아닌 진정한 취약함을 드러내는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보는 클레어 다운은 그저 하나의 브랜드일 뿐입니다. 자존심과 기만, 자기 집착과 거짓으로 가득 찬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인플루언서의 개인적인 드라마와 공허한 자기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자기 자신을 선택할 권리조차 완전히 박탈당한 여성들의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시선을 돌려 이 시대의 진정한 비극이 무엇인지 마주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의 여성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사회에서 금지되고 그 존재 자체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너무나 조용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소녀들은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는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여성들은 대학교에 진학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자유롭게 여행하거나 두려움 없이 말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들은 목소리와 꿈, 그리고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규칙에 갇혀 침묵 속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가 아닙니다. 명백한 억압이며 성별에 기반한 아파르트헤이트, 즉 차별 정책입니다.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드러내거나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낭송하는 것조차 사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억압당합니다. 여성들은 말 그대로 얼굴도 목소리도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중등 교육 이상을 받는 소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의사결정기구나 대학에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 또한 0%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남성 가족들이 자신의 아내와 딸, 어머니를 감시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성 가족이 복장이나 이동, 발언에 관한 규정을 어기면 남성들이 탈레반에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어린 소년들은 자신의 어머니와 누이를 감시하도록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 폭력입니다. 여성들이 교육받지 못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남성에게 완전히 예속시키려는 것입니다. 여성들에게는 어떠한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인플루언서가 나 자신을 선택한다며 흘리는 연출된 눈물과 나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여성들의 소리 없는 절규를 함께 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넘치는 자기애를 주체하지 못해 스스로 드라마를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공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시간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소셜미디어의 화려한 화상 속에서 길을 잃고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아보는 작은 계기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의 여정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매일같이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 우리는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실시간으로 접하죠. 그런데 최근 한 유명 인플루언서인 클레어 다오의 이별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별을 고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과연 이것은 그녀의 진솔한 아픔일까요? 아니면 대중의 감성을 자극해 공감과 관심을 얻으려는 또 다른 연출일까요? 그녀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정말 배우고 진정한 치유의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솔직히 말해 클레어 다오를 둘러싼 논란과 그녀를 향한 대중의 반응을 보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녀의 모든 영상 댓글창은 거의 증오에 가까운 비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반응이 나온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개인에게 쏟아지는 그 끝없는 비난의 무게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아직 내면의 상처가 깊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녀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그 선택이 옳든 그르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또한 자신의 몫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가치관이나 신념 체계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녀가 젊은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이별 영상은 상황은 변할 수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힘들지만 괜찮아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달랐을 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각자의 다음 장에서 서로가 최고가 되길 바라요 라는 설명과 함께 말이죠. 영상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관계는 모든 면에서 완벽했고 저는 정말 사랑받고 이해받고 존중받는다고 느꼈어요. 미래에 대해 원하는 것, 가치관, 모든 것이 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나 봐요. 우리는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이 순간 깨달았어요. 서로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가 계속 함께한다면 서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경험하는 데 방해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모든 것이 완벽했고 조건 없는 사랑이었지만 서로의 발목을 잡을까 봐 헤어진다. 저는 이 논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완벽한 사랑이 어떻게 서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진정으로 서로의 미래가 달랐다면 애초에 그 관계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말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에게 항상 감사할 거예요. 그는 저에게 가장 조건 없는 사랑을 주었어요.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그렇게 완벽한 사랑을 주고받았다면 왜 헤어져야만 했을까요? 영상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 감성적인 언어와 모호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그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저는 제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치유하고 제 최고의 삶을 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 자신을 선택할 거예요. 나 자신을 선택한다. 이 말은 최근 몇 년간 자기계발 담론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구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어딘가 공허하게 들립니다. 완벽한 사랑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선택하겠다는 선언은 그 관계가 결국 자기애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고백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진정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그녀의 화려한 마케팅과 연기에 속아 오랫동안 그녀를 지지해온 순수한 팬들이 아닐까요? 그녀의 말과 행동은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의 전형적인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진정한 피해자는 자신의 브랜드를 하루아침에 바꾸고 그 이유를 그냥 재미로 그랬어요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피해자는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 대우를 받았고 상대방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야기한 직후에 이제부터 나 자신을 계속해서 선택할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오직 자기중심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의 본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녀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녀와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처음 대중 앞에 나타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바디 포지티브, 즉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그녀를 보며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사회가 강요하는 미의 기준에서 벗어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희망이자 롤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차례의 성형수술로 얼굴과 몸을 바꾸고 과거 자신이 외쳤던 모든 가치를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팬들이 느낀 배신감과 혼란에 대해 그녀는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외모 지상주의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바디 포지티브 운동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그녀의 행보는 더욱 큰 배신감으로 다가옵니다. 인플루언서에게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따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녀가 자신의 몸과 얼굴을 어떻게 바꿀지는 전적으로 그녀의 자유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비난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들에게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며 브랜드를 쌓아 올렸다면,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배신하는 행동을 했다면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지켜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공허함은 너무나도 커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 보입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아파트, 새로 얻은 얼굴과 몸, 팬들을 속여서 번 막대한 돈.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내면을 채워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오랜 시간 거짓말을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 거짓말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언젠가 연출된 눈물이 아닌 진정한 취약함을 드러내는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보는 클레어 다운은 그저 하나의 브랜드일 뿐입니다. 자존심과 기만, 자기 집착과 거짓으로 가득 찬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인플루언서의 개인적인 드라마와 공허한 자기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자기 자신을 선택할 권리조차 완전히 박탈당한 여성들의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시선을 돌려 이 시대의 진정한 비극이 무엇인지 마주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의 여성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사회에서 금지되고 그 존재 자체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너무나 조용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소녀들은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는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여성들은 대학교에 진학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자유롭게 여행하거나 두려움 없이 말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들은 목소리와 꿈, 그리고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규칙에 갇혀 침묵 속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가 아닙니다. 명백한 억압이며 성별에 기반한 아파르트헤이트, 즉 차별 정책입니다.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드러내거나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낭송하는 것조차 사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억압당합니다. 여성들은 말 그대로 얼굴도 목소리도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중등 교육 이상을 받는 소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의사결정기구나 대학에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 또한 0%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남성 가족들이 자신의 아내와 딸, 어머니를 감시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성 가족이 복장이나 이동, 발언에 관한 규정을 어기면 남성들이 탈레반에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어린 소년들은 자신의 어머니와 누이를 감시하도록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 폭력입니다. 여성들이 교육받지 못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남성에게 완전히 예속시키려는 것입니다. 여성들에게는 어떠한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인플루언서가 나 자신을 선택한다며 흘리는 연출된 눈물과 나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여성들의 소리 없는 절규를 함께 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넘치는 자기애를 주체하지 못해 스스로 드라마를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공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시간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소셜미디어의 화려한 화상 속에서 길을 잃고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아보는 작은 계기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의 여정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매일같이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 우리는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실시간으로 접하죠. 그런데 최근 한 유명 인플루언서인 클레어 다오의 이별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별을 고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과연 이것은 그녀의 진솔한 아픔일까요? 아니면 대중의 감성을 자극해 공감과 관심을 얻으려는 또 다른 연출일까요? 그녀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정말 배우고 진정한 치유의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솔직히 말해 클레어 다오를 둘러싼 논란과 그녀를 향한 대중의 반응을 보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녀의 모든 영상 댓글창은 거의 증오에 가까운 비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반응이 나온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개인에게 쏟아지는 그 끝없는 비난의 무게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아직 내면의 상처가 깊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녀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그 선택이 옳든 그르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또한 자신의 몫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가치관이나 신념 체계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녀가 젊은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이별 영상은 상황은 변할 수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힘들지만 괜찮아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달랐을 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각자의 다음 장에서 서로가 최고가 되길 바라요 라는 설명과 함께 말이죠. 영상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관계는 모든 면에서 완벽했고 저는 정말 사랑받고 이해받고 존중받는다고 느꼈어요. 미래에 대해 원하는 것, 가치관, 모든 것이 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나 봐요. 우리는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이 순간 깨달았어요. 서로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가 계속 함께한다면 서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경험하는 데 방해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모든 것이 완벽했고 조건 없는 사랑이었지만 서로의 발목을 잡을까 봐 헤어진다. 저는 이 논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완벽한 사랑이 어떻게 서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진정으로 서로의 미래가 달랐다면 애초에 그 관계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말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에게 항상 감사할 거예요. 그는 저에게 가장 조건 없는 사랑을 주었어요.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그렇게 완벽한 사랑을 주고받았다면 왜 헤어져야만 했을까요?
영상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 감성적인 언어와 모호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그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저는 제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치유하고 제 최고의 삶을 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 자신을 선택할 거예요. 나 자신을 선택한다. 이 말은 최근 몇 년간 자기계발 담론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구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어딘가 공허하게 들립니다. 완벽한 사랑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선택하겠다는 선언은 그 관계가 결국 자기애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고백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진정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그녀의 화려한 마케팅과 연기에 속아 오랫동안 그녀를 지지해온 순수한 팬들이 아닐까요? 그녀의 말과 행동은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의 전형적인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진정한 피해자는 자신의 브랜드를 하루아침에 바꾸고 그 이유를 그냥 재미로 그랬어요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피해자는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 대우를 받았고 상대방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야기한 직후에 이제부터 나 자신을 계속해서 선택할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오직 자기중심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의 본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녀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녀와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처음 대중 앞에 나타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바디 포지티브, 즉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그녀를 보며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사회가 강요하는 미의 기준에서 벗어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희망이자 롤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차례의 성형수술로 얼굴과 몸을 바꾸고 과거 자신이 외쳤던 모든 가치를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팬들이 느낀 배신감과 혼란에 대해 그녀는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외모 지상주의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바디 포지티브 운동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그녀의 행보는 더욱 큰 배신감으로 다가옵니다. 인플루언서에게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따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녀가 자신의 몸과 얼굴을 어떻게 바꿀지는 전적으로 그녀의 자유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비난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들에게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며 브랜드를 쌓아 올렸다면,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배신하는 행동을 했다면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지켜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공허함은 너무나도 커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 보입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아파트, 새로 얻은 얼굴과 몸, 팬들을 속여서 번 막대한 돈.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내면을 채워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오랜 시간 거짓말을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 거짓말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언젠가 연출된 눈물이 아닌 진정한 취약함을 드러내는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보는 클레어 다운은 그저 하나의 브랜드일 뿐입니다. 자존심과 기만, 자기 집착과 거짓으로 가득 찬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인플루언서의 개인적인 드라마와 공허한 자기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자기 자신을 선택할 권리조차 완전히 박탈당한 여성들의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시선을 돌려 이 시대의 진정한 비극이 무엇인지 마주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의 여성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사회에서 금지되고 그 존재 자체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너무나 조용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소녀들은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는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여성들은 대학교에 진학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자유롭게 여행하거나 두려움 없이 말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들은 목소리와 꿈, 그리고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규칙에 갇혀 침묵 속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가 아닙니다. 명백한 억압이며 성별에 기반한 아파르트헤이트, 즉 차별 정책입니다.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드러내거나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낭송하는 것조차 사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억압당합니다. 여성들은 말 그대로 얼굴도 목소리도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중등 교육 이상을 받는 소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의사결정기구나 대학에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 또한 0%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남성 가족들이 자신의 아내와 딸, 어머니를 감시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성 가족이 복장이나 이동, 발언에 관한 규정을 어기면 남성들이 탈레반에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어린 소년들은 자신의 어머니와 누이를 감시하도록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 폭력입니다. 여성들이 교육받지 못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남성에게 완전히 예속시키려는 것입니다. 여성들에게는 어떠한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인플루언서가 나 자신을 선택한다며 흘리는 연출된 눈물과 나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여성들의 소리 없는 절규를 함께 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넘치는 자기애를 주체하지 못해 스스로 드라마를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공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시간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소셜미디어의 화려한 화상 속에서 길을 잃고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아보는 작은 계기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의 여정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매일같이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 우리는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실시간으로 접하죠. 그런데 최근 한 유명 인플루언서인 클레어 다오의 이별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별을 고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과연 이것은 그녀의 진솔한 아픔일까요? 아니면 대중의 감성을 자극해 공감과 관심을 얻으려는 또 다른 연출일까요? 그녀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정말 배우고 진정한 치유의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솔직히 말해 클레어 다오를 둘러싼 논란과 그녀를 향한 대중의 반응을 보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녀의 모든 영상 댓글창은 거의 증오에 가까운 비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반응이 나온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개인에게 쏟아지는 그 끝없는 비난의 무게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아직 내면의 상처가 깊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녀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그 선택이 옳든 그르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또한 자신의 몫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가치관이나 신념 체계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녀가 젊은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이별 영상은 상황은 변할 수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힘들지만 괜찮아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달랐을 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각자의 다음 장에서 서로가 최고가 되길 바라요 라는 설명과 함께 말이죠. 영상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관계는 모든 면에서 완벽했고 저는 정말 사랑받고 이해받고 존중받는다고 느꼈어요. 미래에 대해 원하는 것, 가치관, 모든 것이 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나 봐요. 우리는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이 순간 깨달았어요. 서로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가 계속 함께한다면 서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경험하는 데 방해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모든 것이 완벽했고 조건 없는 사랑이었지만 서로의 발목을 잡을까 봐 헤어진다. 저는 이 논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완벽한 사랑이 어떻게 서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진정으로 서로의 미래가 달랐다면 애초에 그 관계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말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에게 항상 감사할 거예요. 그는 저에게 가장 조건 없는 사랑을 주었어요.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그렇게 완벽한 사랑을 주고받았다면 왜 헤어져야만 했을까요? 영상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 감성적인 언어와 모호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그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저는 제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치유하고 제 최고의 삶을 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 자신을 선택할 거예요. 나 자신을 선택한다. 이 말은 최근 몇 년간 자기계발 담론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구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어딘가 공허하게 들립니다. 완벽한 사랑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선택하겠다는 선언은 그 관계가 결국 자기애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고백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진정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그녀의 화려한 마케팅과 연기에 속아 오랫동안 그녀를 지지해온 순수한 팬들이 아닐까요? 그녀의 말과 행동은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의 전형적인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진정한 피해자는 자신의 브랜드를 하루아침에 바꾸고 그 이유를 그냥 재미로 그랬어요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피해자는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 대우를 받았고 상대방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야기한 직후에 이제부터 나 자신을 계속해서 선택할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오직 자기중심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의 본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녀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녀와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처음 대중 앞에 나타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바디 포지티브, 즉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그녀를 보며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사회가 강요하는 미의 기준에서 벗어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희망이자 롤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차례의 성형수술로 얼굴과 몸을 바꾸고 과거 자신이 외쳤던 모든 가치를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팬들이 느낀 배신감과 혼란에 대해 그녀는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외모 지상주의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바디 포지티브 운동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그녀의 행보는 더욱 큰 배신감으로 다가옵니다. 인플루언서에게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따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녀가 자신의 몸과 얼굴을 어떻게 바꿀지는 전적으로 그녀의 자유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비난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들에게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며 브랜드를 쌓아 올렸다면,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배신하는 행동을 했다면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지켜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공허함은 너무나도 커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 보입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아파트, 새로 얻은 얼굴과 몸, 팬들을 속여서 번 막대한 돈.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내면을 채워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오랜 시간 거짓말을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 거짓말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언젠가 연출된 눈물이 아닌 진정한 취약함을 드러내는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보는 클레어 다운은 그저 하나의 브랜드일 뿐입니다. 자존심과 기만, 자기 집착과 거짓으로 가득 찬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인플루언서의 개인적인 드라마와 공허한 자기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자기 자신을 선택할 권리조차 완전히 박탈당한 여성들의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시선을 돌려 이 시대의 진정한 비극이 무엇인지 마주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의 여성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사회에서 금지되고 그 존재 자체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너무나 조용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소녀들은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는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여성들은 대학교에 진학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자유롭게 여행하거나 두려움 없이 말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들은 목소리와 꿈, 그리고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규칙에 갇혀 침묵 속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가 아닙니다. 명백한 억압이며 성별에 기반한 아파르트헤이트, 즉 차별 정책입니다.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드러내거나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낭송하는 것조차 사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억압당합니다. 여성들은 말 그대로 얼굴도 목소리도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중등 교육 이상을 받는 소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의사결정기구나 대학에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 또한 0%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남성 가족들이 자신의 아내와 딸, 어머니를 감시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성 가족이 복장이나 이동, 발언에 관한 규정을 어기면 남성들이 탈레반에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어린 소년들은 자신의 어머니와 누이를 감시하도록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 폭력입니다. 여성들이 교육받지 못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남성에게 완전히 예속시키려는 것입니다. 여성들에게는 어떠한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인플루언서가 나 자신을 선택한다며 흘리는 연출된 눈물과 나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여성들의 소리 없는 절규를 함께 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넘치는 자기애를 주체하지 못해 스스로 드라마를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공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시간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소셜미디어의 화려한 허상 속에서 길을 잃고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아보는 작은 계기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의 여정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매일같이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 우리는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실시간으로 접하죠. 그런데 최근 한 유명 인플루언서인 클레어 다오의 이별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별을 고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과연 이것은 그녀의 진솔한 아픔일까요? 아니면 대중의 감성을 자극해 공감과 관심을 얻으려는 또 다른 연출일까요? 그녀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정말 배우고 진정한 치유의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솔직히 말해 클레어 다오를 둘러싼 논란과 그녀를 향한 대중의 반응을 보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녀의 모든 영상 댓글창은 거의 증오에 가까운 비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반응이 나온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개인에게 쏟아지는 그 끝없는 비난의 무게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아직 내면의 상처가 깊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녀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그 선택이 옳든 그르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또한 자신의 몫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가치관이나 신념 체계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녀가 젊은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이별 영상은 상황은 변할 수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힘들지만 괜찮아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달랐을 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각자의 다음 장에서 서로가 최고가 되길 바라요 라는 설명과 함께 말이죠. 영상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관계는 모든 면에서 완벽했고 저는 정말 사랑받고 이해받고 존중받는다고 느꼈어요. 미래에 대해 원하는 것, 가치관, 모든 것이 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나 봐요. 우리는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이 순간 깨달았어요. 서로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가 계속 함께한다면 서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경험하는 데 방해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모든 것이 완벽했고 조건 없는 사랑이었지만 서로의 발목을 잡을까 봐 헤어진다. 저는 이 논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완벽한 사랑이 어떻게 서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진정으로 서로의 미래가 달랐다면
애초에 그 관계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말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에게 항상 감사할 거예요. 그는 저에게 가장 조건 없는 사랑을 주었어요.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그렇게 완벽한 사랑을 주고받았다면 왜 헤어져야만 했을까요? 영상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 감성적인 언어와 모호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그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저는 제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치유하고 제 최고의 삶을 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 자신을 선택할 거예요. 나 자신을 선택한다. 이 말은 최근 몇 년간 자기계발 담론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구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어딘가 공허하게 들립니다. 완벽한 사랑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선택하겠다는 선언은 그 관계가 결국 자기애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고백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진정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그녀의 화려한 마케팅과 연기에 속아 오랫동안 그녀를 지지해온 순수한 팬들이 아닐까요? 그녀의 말과 행동은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의 전형적인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진정한 피해자는 자신의 브랜드를 하루아침에 바꾸고 그 이유를 그냥 재미로 그랬어요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피해자는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 대우를 받았고 상대방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야기한 직후에 이제부터 나 자신을 계속해서 선택할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오직 자기중심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의 본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녀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녀와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처음 대중 앞에 나타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바디 포지티브, 즉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그녀를 보며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사회가 강요하는 미의 기준에서 벗어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희망이자 롤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차례의 성형수술로 얼굴과 몸을 바꾸고 과거 자신이 외쳤던 모든 가치를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팬들이 느낀 배신감과 혼란에 대해 그녀는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외모 지상주의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바디 포지티브 운동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그녀의 행보는 더욱 큰 배신감으로 다가옵니다. 인플루언서에게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따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녀가 자신의 몸과 얼굴을 어떻게 바꿀지는 전적으로 그녀의 자유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비난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들에게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며 브랜드를 쌓아 올렸다면,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배신하는 행동을 했다면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지켜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공허함은 너무나도 커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 보입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아파트, 새로 얻은 얼굴과 몸, 팬들을 속여서 번 막대한 돈.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내면을 채워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오랜 시간 거짓말을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 거짓말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언젠가 연출된 눈물이 아닌
진정한 취약함을 드러내는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보는 클레어 다운은 그저 하나의 브랜드일 뿐입니다. 자존심과 기만, 자기 집착과 거짓으로 가득 찬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